자, 우선 선형 배열이라는 거는 좌표계를 기준으로 할 거냐, 거리를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 우리가 54 좌표계 X의 거리 아니면 54, 55, 56으로 반복 패턴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선형 배열이라고 해요. 우선 1차적인 선형 배열은. 그래서 예를 들어 가공 경로를 한다. 그럼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룹, 새 가공 그룹. 밑에다가 떨어지게. 밑에 떨어지게. 자, 가공 경로 창에서 선형 배열을 들어가세요. 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할 때예요. 반복적. 자, 가공 그룹을 찍고 들어가도 되고 가공 경로창 여기 선형 배열을 들어갑니다. 자, 선형 배열도 단점이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장점은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동일 영상을 우선 만만하게 동일 영상을 54, 55, 56에 뿌렸다. 그죠? 54, 55 동일하게 뿌렸다. 자, 여기서 이걸 지금 빠져 있는데 얘를 체크를 꼭 해주세요. 이게 좌표계를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작업의 종류와 선택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자, 우선 우리가 세팅을 한 공구평면과 원점 포함이라고 이렇게 작업평면을 잡아 놓으면 우선 54, 55, 56으로 나올 거예요. 54, 55, 56으로. 근데 공정의 순서는 자, 작업의 종류와 선택 순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 여러분들이 인스톨만 하고 한 상태에서는 아마 선택 순서라는 기본이 돼 있을 거예요. 선택 순서라는 건 뭐냐면 자, 면 까고 윤곽 까고 포켓 까고 드릴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54에 이걸 54에서 면 까고 55에서 면 까고. 자, 보세요. 우선은 선택 순서일 때 하고 이동해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이거는 좌표계를 기준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50이라는 숫자를 써볼까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200씩 3개를 포함하겠다. 3개를 뽑겠다. 하고 V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나왔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G코드를 보면 54 그죠? 면 까고 항상 0.1 띄우고 하고 제로 치고 그 다음에 54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잠깐 찾아볼게요. 자, 하고 찾기 G55를 찾으면 이렇게 55에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잘 봐요. 순서가 경로를 확인해 보면 면 까고 윤곽 돌고 여기를 하나를 완전히 다 끝내고 옆에 창으로 넘어가요. 옆에 창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게 시뮬레이션이 안 나오네. 원래 나오는데 나오죠? 지금 하고 여기 공정을 다 끝내고 54 끝내고 55로 넘어가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여기 보면 파라메터 창에 보면 자, 작업 종류라는 순서를 검정을 해보면 3개가 나오는 거 54, 55, 56을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로 나오면 자, 이렇게 돼요. 면을 먼저 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면 까고 이거 54, 55, 56 출력을 해보면
54 갔다가 면치고 또 55 가서 면 까고 56 가서 면 까고, 예? 면 먼저 다 까고 윤곽도 황삭을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요. 자, 깊이를 우리가 이제 얘를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을 안 하면 공정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야, 나 면 먼저 깔 거니까 면하고, 그죠? 면을 선택한 면을 아무거나 상관없어. 이렇게 하나 내보내고, 면 까는 것만 툴패스 하나 내고, 면 까서 어차피 209가 나왔으니까 다 칠 거 아니야? 컨트롤 CV. 그 다음에 엔드밀, 같은 종류의 엔드밀을 묶는 거야. 황삭 엔드밀. 그리고 선택한 순서 기준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내고 54에서 끝내고 55로 넘어갈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공정 하나. 그죠? 한꺼번에 하려고 안 하면 정리가 돼요. 그죠? 이유가 되겠죠?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공정 순서대로 선형 배열을 한꺼번에 잡지 마시고 드릴 사이 센터 찍어야지 하고 하나 만들고. 이해하시겠죠? 공정끼리 묶어서 결과적으로 그냥 그룹을 내보내세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형 배열을 편하게 활용도가 있게 그룹을 하나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공정별로 나누시고 요거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 선택한 순서가 먼저냐 작업 종류가 먼저냐를 잡고 순서를 파악을 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1차적으로 이게 이제 선형 배열의 제일 핵심인 거예요. 좌표계로 나가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포함이 돼야 좌표계로 나가고, 얘가 빠지면 이게 빠지면 거리 순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빠질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제품을 큰 소재 하나 물고 외곽이나 면 치고 외곽만 잡고 공정을 반복해서 넣을 경우 있죠. 하나의 좌표계. 뭐 그럴 때는 요거를 빼고 거리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거리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때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우선 예를 들어 요것만 하나 넣어볼게요. 티가 나게. 자, 여기가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쪽에서 상황이 되면 요걸 빼면 원점이 아니라 거리를 기준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200이라는 숫자가 붙죠. 200이면 첫 번째 게 공정이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제품에 이제 큰 덩어리에서 묶여서 버큐으로 붙인다든가 뭐 똑같은 걸 반복 패턴으로 한다든가라고 할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큰 윤곽 돌리고 면 까고는 당연히 큰 판이니까 그냥 그룹으로 있고 배열한 게 따로 있겠죠. 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마찬가지로 하면 되고요. 앞에 게 공정이 하나가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포함을 하긴 또 원본은 지키고 싶잖아. 그러면 원본을 지킬 때는 여기에서 자, 실행된 결과 앞에 대상이라고 복사를 하면 원본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얘가 공정이 못 나가게 유령으로 바뀌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얘만 잡고 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포함해서 나가죠. 거리값으로. G코드 하면 이제는 거리가 늘어나게 되죠. 뜨고 자고 10mm 20까지 끝냈고, 그 다음 거리가 이게 붙어서 거리가 멀어지죠. 이게 거리가 멀어지니까 거리순으로 이렇게 출력이 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간격을 막 바꾸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고 하나하나 고치고 싶고 이런단 말이야. 그럴 경우가 있어. 그럼 내가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때는 하나를 프로그램을 짰잖아요. 하나를 프로그램을 짠 후에 하나는 뭐 이거를 반복 패턴으로 나가고 싶어. 간격도 바꿀 수 있고 뭐 이러고 싶어. 그럴 때는 이 공정 여기에서 내가 포함한 공정을 하나, 둘, 세 개만 묶어 볼게요. 네 개까지 이렇게까지 하고, 자, 그때 이제 얘를 체크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체크할 때 주의사항이, 자, 여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이 선형 배열을
도형을 생성을 이 가공이 된 도형을 생성을 하고 예? 생성을 하고 이제 툴패스가 단독으로 하나씩 부러져 나와요. 단독으로. 왜냐하면 선형 배열을 했던 애들이 하나하나의 공정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도형을 옮겨서 배열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치수를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를 포함을 해야 돼요. 얘를 포함을 해야 이걸 포함을 하게 되는데 안 그러면 중간중간에 앞에 있던 원본 공정을 또 껴놔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가 발생하는 게 얘를 생성을 하면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는데 원본 모델 원본에 있던 자리에 중복이 돼요.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본을 살려야 되잖아. 우리 블랭크라는 걸 잠깐 쓸 거예요. 블랭크라는 거. 그래서 얘를 중복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얘를 잡고 무조건 지금 현재 있는 레벨에다가 무조건 생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를 잡고 뷰에 가면 아니 홈에 가면 히든과 블랭크가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히든은 임시, 블랭크는 레벨에 같이 존재하나 영구적으로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블랭크를 누르면 숨어요. 예? 숨어. 그러면 1번 레벨에 23개가 있지만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한 대로 공정을 제가 그냥 면 까는 거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을 하고 포함해서 3개, 4개. 그 다음에 요걸 체크를 딱 하면 여기가 이렇게 공정이 쏟아져 나올 거야. 그리고 도형이 거기에 가공 경로에 포함된 도형들이 생성이 돼. 그럼 내가 이제 옮길 수가 있죠. 가공 경로도 같이 하니까 내가 좀 안 맞는 거 고칠 수도 있고. 그 대신 얘는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공정 이게 내가 간격을 이렇게 안 하겠죠. 걸리게끔 한 이 정도에서 하겠죠. 이렇게 막 바꿔 놓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제 공정을 하나하나 수정도 할 수 있고 여기도 뭐 이동을 하면 내가 50을 간다. 이동을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할 수 이게 깨진 거 옮긴 것만 깨지니까 재생성만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간격이 똑같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수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레벨의 1번에 있으니 얘를 찍고 레벨을 어디에다 안 쓰는 레벨 20번에 옮길까요? 이렇게 옮겨주고 내가 얘를 편집을 하고 원본은 지켜야 되니 원본은 가서 아까 숨긴 홈에 가서 작은 화살표 언블랭크라는 기능을 누르면 지금 그 레벨에 숨겨있는 애가 표현이 돼요. 그럼 난 얘네를 다시 선택을 하면 엔터를 치면 복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블랭크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아까 20번에 한 거는 지우면 되고 지우면 요게 깨지겠죠? 요거는 하게 되고 요건 왜 깨졌지? 깨질 일이 없는데 도형을 내가 실수로 저걸 지웠나봐요. 레벨 1번도 지워버렸나봐. 켜져 있었나봐. 여기로 가서 지웠어야 되는데 다시 열고요. 1번이 이거 다시 가서 그래서 레벨 가공 경로 창에서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꼭 만들어야겠죠. 얘는 가공 경로가 쫙 털어져 나오니까 잊어버리지 말 거는 블랭크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를 선택을 하고 홈에 가서 블랭크라는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숨을 거예요. 그죠? 숨고 얘를 선택을 하고 면 까는 거는 중복이 되니까 화면이 가려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가공 경로창에 선형 배열이라는 걸 들어가요. 블랭크를 왜 해야 되냐면 대칭 경로 낼 때 확인을 해야 되거든. 자. 이렇게 하고 이 원점 포함이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얘와 얘를 선택하고 실험 결과 앞에 원본까지 나오게 하겠고 도형을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방향을 3개를 하는데 마이너스 100mm 포함해서니까 총 4개가 되겠죠. 100mm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고 3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하고 도형이 생성이 된다. 색상 복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레벨 복사를 하겠다. 이동을 하겠다. 20번으로 하고 레벨 1번에 가고 20번을 숨기면 얘네가 사라질 거고, 이 상태에서 홈에 언블랭크를 눌러 원본을 살려라 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얘하고 따로 노니까 얘만 편집을 하고 큰 덩어리에 묶고 내가 나머지 거 가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뭐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를 묶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회전도 있고 한데, 회전은 로타리 테이블이 아니면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는데, 어차피 윈도우하고 뭐 선형 배열을 한다든가 뭐 체인하고 하면 되니까 특별하게 하지는 않는데, 이 대칭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대칭이라는 문제. 대칭을 그냥 대칭으로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단순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링크 진입과 복귀의 거리가 거꾸로 뒤집혀져요. 네? 그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시작 위치가 변경이 돼. 무조건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핵심은 걔를 그냥 선형 배열이라는 틀에서 쓰지 말고 얘를 도형을 산출하고 가공 경로를 낸 다음에 걔를 고쳐가서 잡아가자 이거야. 아니면 다 짜야 되니까. 그리고 최대한 덜 변하게 하는 세팅이, 자 예를 들어 요거 놔두고 이제 그룹을 하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제일 큰 문제는 진입과 복귀 쪽에 축소가 있고 시작 쪽에는 축소가 없고 확장이 접선으로 돼 있고 있는데 이게 뒤집혀진단 말이에요. 그럼 먹고 시작을 해버려요. 그럼 이미 얘는 모양이 틀린데,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확인하기 힘드니까 그것보다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짰어. 대칭 프로그램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선 가공 경로 창에 선형 배열을 들어갑니다. 링크가 바뀐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내가 얘 짠 놈을 대칭으로 할 거야. 자, 하기 전에 얘도 또 블랭크 다시 하고, 왜냐면 중복되니까. 자, 얘를 홈에서 블랭크를 잠깐 시켜놓고 중복이 되니까, 우선 가공 경로 창에 선형 배열을 들어가 1번 그룹에 이만큼을 대칭을 할 거다. 원점을 포함이라고 체크를 할게요. 원점이 포함이 아니라 좌표값으로 들어가야 돼. 좌표값 거리 기준이다. 자, 대칭창을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X를 기준으로 뒤집을 거냐 Y를 기준으로 뒤집을 거냐를 선택을 하겠죠. 우리 지금 Y를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뒤집을 거고, 원점은 제로 상태에서 갈 거예요. 원점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그림이 나오겠죠? 나올 거예요. 어차피 옮기면 되는 거니까. 대칭 점은 마이너스 2로 돼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요. 다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빼세요. 역방향 순서라고 빼고, 시작 점 유지가 아니라 시작하는 포인트, 체인의 시작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 에? 바뀌면 안 되고,
진입복귀 파라메타를 왜냐면 그림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시즈하고 끝하고 진입복귀 파라메타가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꼭 전환을 해라. 옛날 버전은 없습니다. 이게 한 20버전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걸 우선 뺀 다음에 다 고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상태로 나가면 간단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만 누르면 돼요. 근데 내가 확인하고 싶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세도형 생성 하고 V를 누르면 돼요. 요것만 체크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그림과 이렇게 나올 거란 말. 이게 대칭으로 바뀐 애야. 확인하면서 좀 고쳐주면 되죠. 내가 잘못된 게 있나, 그죠? 시작 방향이 잘못됐나, 위치가 바뀌었나,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복잡할 때는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칭으로 다시 짜는 게 아니라 대칭으로 내고 안 맞는 데를 살짝 어차피 경로를 확인하면서 안 맞는 데를 고쳐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제일 주의사항은 시작 위치가 바뀌는 거와 시작점, 복귀점. 꼭 이거 교재에 나와 있는 교재 189페이지에 보면 내가 어디 체크해 있는지 똑같이 체크가 돼 있어요. 교재에. 그걸 따라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순서에 맞게. 왜냐면 이게 세팅이 안 되더라고.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189페이지에) 있어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찾아서 요거 체크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189에 189.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대칭 내놓은 거 보고 면 까는 거 보고, 자 스타트 방향이 여기였지 확인 한번 하고, 맞나 걸리는 거 확인하고, 나가는 거 확인하고, 못하게 먹는지 확인하고 해서 고쳐주신 다음에 시작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그거는 당연히 여기 보면 가공경, 여기서 선형 배열을 들어갔을 때 여기에 이동의 대칭으로 좌표값으로 되고, 이동에 대칭으로 되었을 때 대칭 메뉴에서 요걸 꺼야 요렇게 역방향 순서라는 걸 꺼야 돼요. 여기서 여기랑 이렇게 이걸 꺼야 선택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림도 옮겨 놓고 위치도 바꾸고 하시면 되겠죠? 그림이 다 있으니까. 대충 이해하시겠죠? 조금 더 편하게 좀 쓰시고.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좌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좌표를 바꾸는 거. 거기까지 천천히, 어차피 교재에 잘 표시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나중에 찾아볼 수 있을 거니까 분명히 필요하실 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고 좀 빨리 조금 더 길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니까 쉬었다가 진행을 할 건데, 자 우선은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새 파일 또 아까 거 다시 열어볼까요? 여기 저장 안 하고 다시 저장 안 하고 열어볼게요. 최근 파일. 이런 게 이제 이거는 보기만 하셔도 돼요. 왜냐면 공정을 외우고 있는 상태에, 내가 좀 써본 사람들만 해. 공정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만 해요. 내가 프로그램을 짜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막힘을 해본 사람들은 내가 공정의 앞에 공정을 기억하고 있잖아. 기억을 확실히 하긴 있어야 돼요. 하긴 안 돼. 자, 우선 기본적으로 꼭 주의사항은, 얘 좌표계를 바꾸는 건, 간단하게 좌표계를 바꾸는 건 이 파라메타 상에 이 평면이라는 구간에 들어가서, 우리 많이 보던 데죠? 여기 수동 입력이라는 구간이 -1은 좌표계가 0이라는 얘기가 아니, 좌표계를 선택한 게 아니라 마지막 좌표계를 쓰겠다는 게 -1이에요. 내가 마지막에 55를 썼으면 다음에 얘 이공정이 있으면 걔는 그냥 똑같이 55로 나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여기서 하나가 발생을 해요. 내가
좌표계를 바꿨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놈들은 다 바꿔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샘플로 간단하게 1차, 2차, 1차, 2차, 3차를 제품을 하나를 빼보고 좌표계 변경을 하나를 빼본 다음에 야, 더 이상 내가 고칠 게 없겠구나 아니면 그럴 때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동 입력의 0번이 이것도 교재에 있을 거예요. 앞쪽에 아까 그 로타리 쪽에. 자, 좌표계 2평면에 있을 거예요. 0번이 54, 55, 그 다음에 1, 2, 3, 4가 55, 56, 57, 58, 59, 다음에 54.1 P1 순서대로 나가요. 쭉. 그럼 내가 여기가 55가 내고 싶으면 1이에요. 1. 자, 그럼 이게 뭐라고 나와요? 이 평면과 이 평면을 사용하고 있는 애들을 다 바꿀 거냐? 이 평면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아까 우리 화살표 해갖고 만들었던 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화살표를 2차라고 해서 그걸 뒤집고 거기에다가 쓴 애들을 다 55로 바꿀 거냐? 뭐 이런 얘기인 거 되는 거예요. 그 좌표계를 쓰고 있는 애들을. 하지만 지금 우리는 같은 평면이잖아 다. 그럼 바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것만 업데이트 할 거야. 변경 없이 내가 지금 선택한 애만 54가 되게 할 거야. 볼게요. 51번이었으니까 1번이 아니라 자, 54, 55가 되겠네. 해볼게요. 출력. 그럼 얘는 55가 돼서 나오죠. 55가 되죠. 그런데 야, 얘를 어떻게 일일이 하나씩 다 선택해? 당연히 선택하면 안 되죠. 그룹을 놓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된 작업 수정에 들어가 작업 옵셋 번호 재부여를 들어갑니다. 작업 옵셋 번호 재부여. 여기에서 통으로 번호를 원래 게 나는 얘를 1번 55로 바꿀 거고 증분치 얘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0이 돼. 첫 번째 거 54, 두 번째 거 55, 56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0으로 놓고 그냥 기존의 거 옵셋이 아니라 작업당 그냥 정의된 옵셋에 그냥 덮어 씌우겠다 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열어보면 1로 바뀌어 있어요. 열어보면 1로 바뀌어 있죠. 1로 바뀌어 있죠. 옵셋 번호. 그럼 얘는 다 55가 된 겁니다. 얘는 다 55가. 그룹. 그럼 2번 그룹. 마우스 오른쪽. 근데 여기가 공정하게 끝났어. 근데 이거 만약에 같이 출력이 나간다 그러면 얘도 55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여기 아직 지정 안 했잖아. 마이너스 1이라고 자동으로 마이너스 1이 돼 있으면 그냥 55 마지막 번호를 끌어 쓴단 말이야. 그걸 주의하라 이거죠. 그걸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궁정 다시 마찬가지. 얘는 그룹 작업 옵셋 번호. 여기서 작업 옵셋 번호 수요. 재고요. 0번 여기 덮어 씌울 거다. 얘는 56. 얘는 그럼 2번으로 되어 있겠죠. 얘는 출력이 나가면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좀 막힘을 써보신 분이면 이해를 하기 시작해. 내가 얘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알 것 같을 거예요. 56. 자, 작업 옵셋 번호 재부여. 작업 옵셋 번호 재부여. 자, 여기는 3번 해서 얘는 55, 56, 57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공정을 자, 황사 공구가 나왔어. 1번 면치고 2차 바이스, 두 번째 바이스가 또 면치고 윤곽 갖다가 1, 2, 3차를 그러니까 바이스 하나에 같은 공정을 잡는 게 아니라 1차에 요 공정, 두 번째 바이스에 요 공정, 세 번째 바이스에 요 공정을 한꺼번에 묶을 거예요. 그런데 공정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한 번 공구가 나오면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미 나는 좌표계를 집어넣어놨어. 그럼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룹, 새 가공 그룹 하나 만들어서 자, 공구별로 묶으면 되는 거야. 면가는 놈 55 갔다 56 하고 윤곽 폭했다는 놈 요거 컨트롤 CV. 근데 이제 높이 차이가 심하게 1차, 2차는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충돌이 안 나요. 3차 때 만약에 높으면 처음에 제가 말한 작업 평면을 클릭을 해서 시작과 종료 위치 높이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센터 1차, 2차, 3차 컨트롤 CV. 여기서 갈 때는 좀 위험한데
라고 하면 이 마지막 공정에다 여기를 올려놓는 거죠. 처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99로 나오게 하고 여기를 한 50mm 올린다든가. 예? 왜냐하면 스타트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제품이 홀을 여기다 뚫어야 되는 거고 여기 공정 높이가 이만큼밖에 안 돼. 여기를 뚫어야 돼. 뚫었어. 다음 골로 가야 되는데 스타트가 여기부터 잡혀 있으면 때리니까 떠서 이렇게 넘어가라고. 예?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해서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공정별로 딱 잡은 다음에 내가 공구별로 딱 묶고 출력 나가서 스타트 누르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편하죠? 이해하시겠죠? 컨트롤 C V만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공정별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건 내가 지금 이것도 쫓아가기 힘든데 얘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아셔야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